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간이 실수를 했을 경우 또 이런 실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설계를 위한 안전 설계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간이 그러면 사고에 이르는 것은 결국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불완전한 행동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모든 사고의 한 80% 정도가 이런 불완전한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하인리의 연구 결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 그러면 인간이 불완전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불완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인간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인간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작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그에 따른 피로가 누적되어서 우리의 신체가 불균형을 이루는 상태. 그런 말미암아서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인간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하는 것을 실수를 분류하고, 자, 그 다음에 산업 피로에 대해서, 산업 피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간은 어떠한 일을 수행하게 되면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피로에 대해서 이것들을 분리해보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실수나 피로를 분류한다는 것은 이러한 실수나 피로를 좀 더 감소시키고 사고로 이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이지. 자, 우선 인간의 실수는 크게 분류해보면, 우선 결국 인간의 실수 그 자체는 결국 불완전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또 이런 불완전한 행동에 의해서도 인간이 실수를 하고, 이런 인간 실수는 어떻게 돼?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사고 중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피해 혹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상해나 재해가 있고, 이러한 상해나 재해로 이어지지 않는 아차 사고가 있다고 그랬지. 자, 그래서 대부분 이런 아차 사고는 어떻게? 하인리의 피라미드 법칙에 의한 것처럼, 자, 300번 정도 아차 사고가 있으면 29번 정도의 경상,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번은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진다 그랬지. 자, 그러면 이런 인간 실수를 유발하는 불완전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한 실수가 되겠지. 의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전혀 그럴 정보 처리 상태에서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정보 처리를 하는 과정. 정보 처리를 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가 정보를 자극으로서 자극의 형태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대뇌의 구심상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이 척수나 대뇌에서 중앙정보 처리를 하게 되지.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행동으로 이것을 명령을 내리게 되지. 그러면 이러한 혹은 명령 혹은 지령이 우리의 원심성 신경을 타고 우리의 손과 발 등 우리가 수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 여기에 전달이 되면 거기에 힘이 작용해서 기계 측에 우리 제어기, 컨트롤러를 작동시키게 되는 것이지. 그때 바로 우리가 정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야.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한 실수. 그래서 이것은 흔히 슬립, 이런 것들은 이제 과실이라고 보통 얘기해. 이런 것들은 주의 집중을 잘못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일련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어. 또 하나는 바로 실책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실책은 바로 우리가 정보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억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실패에 이르는 것들. 또 의도한 행동으로 인한 실수도 있어. 의도한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물론 우리가 의도를 해서 잘못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다 나오겠지만 그것은 violation, 그러니까 위반이 되는 건데, 이런 위반도 있지만은 조작을 하는 건 실수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조작을 실수해서 2번을 누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작 실수는 지식에 기반한 실수라고 한다는 거야. 왜? 내가 명확하게 1번인지 2번인지 그것은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2번을 누르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서두르거나 빨리 또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조작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위반은 글자 그대로 규칙에 기반한 실수야.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1번을 하고 2번을 하게끔 되는데 1번을 건너뛰고 1번을 누르고 2번을 눌러야 되는데 이것을 1번은 건너뛰고 그냥 2번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실수는 다시 또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계획은 적합한데 행동이 계획과 다른 경우. 이것은 이제 기술 기반 실수라. 어떤 기술이냐? 그것은 스킬인데 인간이 갖고 있는 스킬에 의한 것. 자, 우리가 여러분들을 키보드에서 타이핑을 할 때 주로 이제 보지 않고 이제 블라인드 터칭에 의해 갖고 보통 이제 키보드를 하게 되지, 익숙해지게 되면. 자, 이러한 것들은 계획은 내가 분명히 문자를 입력할 때 예를 들어 갖고 문자 하고 입력할 때 미음을 치고 우를 치고 그다음에 니은을 치고 지읒 그다음에 알을 치게 되는데 이 손가락이 움직이는데 이때 바로 이 기술 스킬에 있어 갖고 그것이 잘못되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행동과 계획이 일치하나 그것은 계획이 부적합한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문자라고 친다는 게 문자를 치는 건 소리 나는 데서 문자 해갖고 자가 아니고 짜를 치게 된다 이제 이런 것들 행동하고 계획 입력하는 건 맞았어. 근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라 그래? 규칙 기반 실수나 지식 기반 실수. 내가 분명히 문자라고 입력을 하려면 미음과 우와 니은 그다음에 지읒과 아를 쳐야 되는데 문자 해서 소리 나는 대로 짜가 문은 잘 쳤는데 짜가 쌍짓을 치게 되는 거야. 왜? 내 지식이 잘못된 거지. 지식 기반 실수. 또 의도적으로 안전한 작업 방식을 벗어난 경우. 그래서 이것은 위에서 얘기했던 위반과 같은 것이지.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이나 이 절차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거예요. 반드시 1번을 누르고 2번을 누르고 3번을 눌러야 되는데 1, 2, 3 할 때 3을 눌러도 넘어가. 그러니까 그냥 건너뛰고 그냥 3번만 누른다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은 의도하지 않는 행동과 의도한 행동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세 가지 나눈다면 계획은 적합한데 행동이 계획하고 다른 경우 또 행동과 계획이 일치하지만 이것이 계획이 부족한 경우 또 의도적으로 이것을 안전한 작업 방식을 벗어나는 경우. 자, 그래서 인간 실수를 이것을 다시 표로 정리해 보면 종류는 기술 기반이냐, 지식 기반이냐, 규칙 기반이냐. 요 세 가지 1, 2, 3이 있었지. 거기서 기술 기반 실수는 과실과 실체. 지식 기반 실수는 조작을 잘못하는 실수. 그다음에 규칙 기반 실수는 위반을 하는 것. 그래서 성격은 기술 기반 실수는 전혀 의도하지 않는 것이지. 지식 기반 실수는 의도를 했지만 이것이 잘못되는 경우. 또 규칙 기반 실수는 이것은 고의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 자, 이러한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느냐? 기술 기반 실수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나 실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지. 그리고 적절하게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외부에서 감시를 해줘야 돼. 자, 지식 기반 실수는 이것이 바로 조작 실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떼어놔. 1과 2가 잘못 눌릴 염려가 있다면 떼어놓는다든지 이것이 구별이 잘 될 것 같으면 색으로 분류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이것은 사용자 친화적인 설계. 사용자 친화적인 설계라는 건 뭐냐면 인간 중심의 설계. 그래서 인간이란 가까이 있으면 혼동을 할 수가 있다든지 급할 경우.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지식 기반 실수. 갖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지.
규칙 기반 실수는 그러한 것을 뭐 규칙이나 이러한 것들을 정해져 있는 것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위반하는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래? 빨리 하기 위해서 혹은 욕심 때문에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혹은 번거로우니까 그런 거 어떻게 돼?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는데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건 결국 안전이 문화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안전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 가장 우선이고 중요한 것이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바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빨리 하는 것보다는 안 다치고 안 아픈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해도 괜찮고 또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안전문화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 다루겠지만 결국 이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생활 속에 자리 잡는 그죠? 감시하고 개선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안전이 가장 큰 중요하고 큰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산업 안전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우리가 보통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근로자가 실수하는 세 가지 상황은 우선 가장 큰 것이 모든 사고에서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신봉하는 경향이 있지.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다면 안전할 것이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왜? 인간이란 당황하거나 혹은 파닉 상태에 빠지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 특히 이런 비상시에 매니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이럴 때 근로자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지. 또 하나는 설계가 제대로 인간공학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건 뭐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설계자는 바로 이와 같이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결국 작업자는 실수를 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지. 또 하나는 가장 일선인 현장에서 작업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 그래서 뭐 기계를 어떻게 작동시켜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것이 실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세 가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따지는 이유는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인간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자, 다시 한번 인간 실수의 유형은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과실과 실체로 인해서 바로 인간 실수가 유발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훈련이 잘못되어 있어. 그리고 잘못된 지시사항에 의해서 또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잘 훈련이 되어 있지만은 지시를 잘하더라도 인간의 바로 생리적, 심리적 능력을 초과하는 여기서는 정신적 물리적이라고 되는데 생리적, 심리적 능력을 초과해서 유발되는 것. 일종의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는 것이지.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 결국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핀보드에 구멍이 20개 됐다 핀을 하나씩 꼽는 작업을 한다고 할 때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손이 천천히 움직이면 살 수 있는 경우에는 실수가 없는데 자, 이것을 뭐 20개를 꽂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보통 0.5분 그러니까 30초의 시간을 주는데 이것이 좀 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자, 15초로 당겨졌다는지 하면 어떻게 손이 움직이면 계속 신속하게 민첩하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항상 하다가 어떻게 돼? 결국 우리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잘못 끼운다든지 옆에 갖다 잘 끼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이 발생이 되지. 그렇게 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작업 관행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그래도 아무도 다치지도 않아서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하이니 법칙에 의한 것처럼 자 300번 중에 270번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운이 좋아서 사고가 났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관행적으로 작업을 하거나 작업 절차나 규칙을 무시해서 유발되는 실수. 왜? 절차나 규칙을 무시해도 그게 금방 사고로 이어지진 않아. 이런 것들을 절차나 규칙을 무시할 때만 사고가 생겨서 다치거나 하게 되면 아무도 그런 절차나 규칙을 무시하진 않지. 그런데 절차나 규칙을 무시해도 사고가 안 나.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뭐 빨간불이어도 차가 안 오면 건너도 이상이 없어. 그런데 빨간불인 지난번에도 빨간불에서 건너는데 괜찮았고 그러니까 좌우 살폈더니 차도 저 멀리서밖에 안 오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위험한 상태이지. 네. 파란불에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나는 본다고 봤는데 나의 사각지대에 있던 데서 자동차나 혹은 뭐 어떤 탈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한 속도로 온다든지 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작업 절차 규칙을 무시해서 결국 인간 실수로 이어지고 그것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 또 최고 경영자가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에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작업이나 인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바로 인간 실수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계속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났을 때 나오는 거 보면 결국 관리 감독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접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 작업별 실수의 유형을 보게 되면 기술 기반 실수, 지식 기반 실수, 규칙 기반 실수 아까 다뤘던 내용들이지. 그러한 것들이 작업별로 봤을 때 그것은 기술 기반 실수는 바로 과실하고 실책이라고 했지. 과실은 뭐라 그래서 아까 나왔지만 바로 의도하지 않았던 행위를 수행하게 되는 것. 의도하지 않았던 행위라는 건 뭐냐면 부정확해지는 거. 내가 1번을 누르려는데 2번을 누르게 되는 거라. 또 실책은 이건 순간적인 기억의 실패 혹은 기억 상실. 1번을 먼저 누르는 거였나? 2번을 먼저 누르는 거야. 오른쪽이었지 왼쪽이었지 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페널티를 물린다든지 혹은 이것을 훈련을 한다고 해서 예방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지. 보통 전등 스위치도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 켜고 끄는 것이 있는데 물론 훈련에 의해서 혹은 교육에 의해서 오른쪽에 켜는 거야 왼쪽에 끄는 거야 뭐 위로 올리는 거야 내리는 거 하지만은 이것이 매번 하던 건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것이 오른쪽이었나 왼쪽이었나 위였나 아래였나 켜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결국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교육만 하고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파닉 상태에 이른다든지 급한다든지 혹은 서두른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 결국 이런 순간적인 기억 실패가 올 수가 있다는 것. 그럼 어떻게 돼? 바로 환경 개선에 의해서 이것을 예방 가능하게 하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했던 전등 스위치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 자, 온, 오프를 표시를 해주면 되겠지. 온쪽으로 하는 건 빨간 거, 오프라는 건 파란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업 환경의 개선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 지식 기반 실수는 바로 여기서도 조작 실수가 바로 지식 기반 실수에 해당하고 그래서 그것은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로 의도했던 행위를 잘못 수행하는 경우가 되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작업 지시서나 혹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규칙 기반 실수 이것은 바로 정해져 있는 것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고의적인 실수를 의미한다. 자, 제임스 리즌이 인간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제임스 리스는 이 작업장 혹은 산업 현장에 있어서는 경영자 수준에서 혹은 경영자가 갖고 있는 잠재적 실수에서 모든 원인이 나온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이것은 도미노 이론하고 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인자는 바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징조로서 이것이 결국은 두 번째 인자인 불완전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셋째와 넷째 인자인 결국 내부 결함이나 잘못된 표준 환경, 이러한 것들이 다섯째 인자로서 사고로 이어져서 발생하는. 그런데 결국 이러한 데 있어서는 결국 경영자가 안전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 하는 것에 기인해서 이것이 전체적인 실수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실수는 작업 현장에 크게 5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인데, 자, 우선은 잘못된 설계.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실수를 유발하는 것. 혹은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잘못된 구조. 그리고 관리상의 문제로서 잘못된 관리. 그리고 그것을 작동할 때 잘못된 가동 방법을 한다든지. 혹은 잘못된 제어. 혹은 컴퓨터 제어. 이러한 것들이 결국 작업 현장의 5가지 요인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임스 리슨의 인간 실수라는 것. 결국 이러한 것들은 경영자가 안전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를 갖고 이러한 것들을 작업 현장의 이러한 요인들을 다 좌우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자, 실수에는 바로 지엽적인 실수가 있는데, 지엽적인 실수라고 하는 것은 저 그대로 이 로컬, 글로벌하지 않아. 그래서 이러한 실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인식 실패, 건망증, 과실,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하는 실수, 혹은 잘못된 가정에 의한 실수. 뭐가 잘못된 가정이야? 괜찮겠지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식적 실수, 위반, 이런 지금까지 다루었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지엽적 실수에 해당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지엽적 실수에 기여하는 혹은 이런 지엽적 실수를 유발하는 지엽적 요인으로는 팀의 잘못된 믿음, 뭐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괜찮을 거야. 시간 압박, 좀 빨리 서둘러서 해야 돼. 그리고 위험 요인 인식, 위험 요인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왜? 그 정도는 괜찮아 하고. 지금까지도 몇 번 그렇게 했는데 다 괜찮았어 하는 거. 혹은 이 절차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작업하기가 쉽지 않아, 그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돼? 그걸 무시하게 되지. 그러면 결국 여러 가지 위반 혹은 뭐 여러 가지 실수 이런 것들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여유의 가능성. 여유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렇게 되면 바로 이런 실수를 유발하게 되지. 그리고 이 다 할 수 있다는 맹목적 태도는 뭐냐면 안 되는 게 어디서 그냥 하면 되지 하는 것. 그다음에 그러한 지역 요소, 일종의 풍토라고 할 수가 있지. 그다음에 작업 문서, 잘못된 작업 문서, 기술 지원, 그다음에 부적합한 도구와 장비,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함으로 해서 실수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정육점에서 칼을 사용할 때, 정육점이 아니고 산업 현장에서도 도축이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일종의 산업 현장이지. 그런데 보면 칼이 안전하게 돼 있지 않고 하다 보면 미끄러져서 다친다든지 하는 이런 실수를 유발하게 되는 게. 혹은 졸림 현상, 이러한 것들은 실수를 유발하게 되지, 졸림 상태에서. 생체 리듬도 여러분들이 인간공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사람은 해가 뜨고 지는 것과 더불어서 인간의 생체 리듬도 고조기와 저조기가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 당연히 저조기에 실수가 그만큼 많이 유발될 수가 있겠지. 또 의사소통이 잘못된다든지, 교대 시간 혹은 교대 근무, 이러한 것들. 왜? 조금 전에 일주기 리즘하고 나와 있지만, 이 교대 주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도, 혹은 이러한 것들이 주간 근무, 야간 근무,
보증, 초전여건 뭐 이런 식으로 역시 시프트 돼가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시프트를 어떠한 형태로 하느냐 하는 것도 바로 실수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비숙련일 경우 그만큼 실수가 더 많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어떤 가사일을 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잘 안 하던 거니까 숙달되지 않은 거니까 하다 보면 어떻게 다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 네? 잘못된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 그래서 실수를 유발하게끔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관리, 그 다음에 도구의 제어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지엽적 실수를 유발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잘못된 개인적 믿음, 편견 이런 것도 실수나 위반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도 뭐 스위치를 내리고 해도 그러니까 보니까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거 하면 결국 뭐 작업하는데 번거롭기만 하고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끄고 해도 뭐 괜찮더라 이렇게 되는 것들. 그리고 항상 자신은 다치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다 안 지키는데 왜 나만 지켜야 돼 하는 것. 또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나쁜데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하는데 하는 이러한 잘못된 환상 이런 것들이 지엽적 실수의 요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항공기 사고에서의 실수의 원인을 보면 항공기 비행 중 엔진이 정지되는 것 이것을 그냥 인플라이트 상황에서 스탑되는 건데 그래서 약자로 IFSD라고 하는 해서 표시를 하는데 항공 안전을 다룰 때 중요한 원인 7가지를 보니까 설치를 하면서 미완성된 상태에서 하는 것 혹은 설치 시에 기계에 손상을 입혀서 그것이 사고로 이어진다든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부적절한 설치 작업 또는 미설치되거나 생략된 설치 장비 또 잘못된 물체를 설치한다든지 잘못된 분리와 검사 테스트 뭐 작동되지 않게 설치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뭐 이러한 것들 보통 보면 뭐 그게 뭐 저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인간이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실수들 중 하나라는 것. 뭐 여러분들 간혹 신문지상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결국 인간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결국 항공기 사고에서의 실수 이러한 것들은 결국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신문지상 같은 데 보면 뭐 다시 뭐 회항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보고 그런 것들은 다행히 그래도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지만 사고로 분류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고는 이처럼 재산상의 손해, 신체상의 손해를 입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그래서 일종의 여러분들이 봤던 아차 사고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 이러한 것들은 사고가 어떤 사고냐면 뭐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것만 사고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하철에 가면 이제 승하차하기 위해서 서 있게 되면 거기 문 표시가 되는데 그 문에서 이것이 30cm만 벗어나도 일단 이건 사고가 된대. 마찬가지 그 플랫폼에 들어올 때 들어오는 시각에서 30초가 늦거나 빨라도 이것이 사고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공기 관리와 수리 작업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생략 실수는 볼트를 체결해 놓고 조이는 것을 잊거나 혹은 불충분하게 조이는 것. 어느 정도 더 뭐 정해져 있는 몇 바퀴, 요즘은 몇 바퀴가 아니고 압력이 스스로 책정이 돼서 그 압력만큼 갖다 대면 이것이 조이게 돼 있지. 근데 그렇게 돼 있어도 조이는 것을 잊거나 불충분하게 조여지는 경우가 25%나 된다. 혹은 계속 잠궈 놓거나 핀을 제거 안 한다든지 하는 거. 한 번은 언제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이제 사바티칼로 나가는데 이제 같은 숙소에 이제 어디 타닥에서 온 기획과 교수님이 있었는데 자 그쪽에서는 먼저 우선 전부 세팅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가서는 그래서 이 가전센터 같은데 판매하는 데 가서 샀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기본적으로 다 배달해 주는데 거기는 배송비가 또 따로 나오고 배송비가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 보통 본인이 갔다가 배송을 운반하고 설치를 하게 되지 몇 명이 협력해서 물론 여러분들 학생 때도 자취를 하거나 하게 되면 뭐 그런 경우가 많지만 요즘 우리나라는 뭐 일단 가전제품을 사면 다 배송해주고 설치해주고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나랑 똑같은 세탁기를 어차피 가서 같이 사니까 샀는데 나는 뭐 계단도 올라가야 되고 지하로도 내려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냥 배송을 부탁했는데 이 집은 그냥 1층에 있었기 때문에 까짓거 차에 싣고 가서 내리기만 하면 된다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세탁기를 설치하고 세탁기를 틀었더니 세탁기가 온 집안을 다 돌아다닌다는 거야. 나중에 봤더니 그래갖고 우리 거는 괜찮냐? 그래. 괜찮다 그랬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운반하면서 이 세탁기의 수조가 움직이지 않게 이 핀셋이 걸려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둔 채 작동을 시켜버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물론 설명서를 보면 처음에 설치하는 단계에서부터 전원을 꼽는 것부터 딱 전부 나오지만은 읽고서 한다고 해도 이처럼 실수를 하고 건너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느슨하게 되었거나 빠뜨렸거나 느슨하게 연결이 끊어진 부품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10% 이상이 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생략 실수가 14%나 된다는 것. 그래서 항공기 출발 전에 잠금 안전 장치를 가동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엔진에 물체를 방치하고 작동이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죠. 결국 여러분들 간혹 듣는 것도 뭐 우리나라는 아니고 뭐 어디 해외 토픽인가 이런 데 나온 거 보면 뭐 수술했는데 몸 이상이 하고 갔더니 거기에 뭐 메스라든지 거즈라든지 뭐 이런 게 간혹 놔둔 채 그대로 뭐 이 수술하고 꼬맸다 하는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 바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실수가 되는 것이죠. 자, 실수를 유발하는 상황.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 허가 시스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실수 예방이 매우 중요한 대책. 작업 허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 작업자가 장비를 준비하면 다른 작업자에게 허가권을 부여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있나? 뭐 예를 들어 취미 활동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든지 혹은 스카이 다이빙을 한다든지 쉽지 않겠지 그건. 그럴 때 보면 어떻게 돼? 영화 같은 데 보면 한 사람이 혹은 우주선 같은 데서 요즘 뭐 그 SF 영화에 보면 뭐 화성 뭐 이런 걸 주제로 한다든지 우주 정거장 이런 걸 해서 나오는데 그때 보면 어떻게 돼? 한 사람이 수트를 입고 그런 거 안전하고 관련된 거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주게 되지. 이처럼 이것은 일종의 허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두 사람이 하는 경우는 훨씬 두 사람을 구성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돼? 자, 일일이 본인이 허가하는 것. 자, 예를 들어서 뭘 채우고 그 다음 채우고 하는 식으로 본인이 본인한테 허가를 해가면서 하는 것도 일종의 이런 허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두 작업자의 구성과 작업 허가권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겠죠. 왜? 본인이 스스로 한다 그러면 또 본인이 스스로 하면서 이건 내가 아까 제대로 했으니까 하는 식으로 건너뛸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장비를 준비하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발생하기 쉽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작업해야만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작업 공정의 재설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일종의 작업 허가 시스템 중에 하나는 또 내가 학위 과정에서 조사했던 것은 이제 전철 운전자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조사해 보면 조사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 운전자의 행동을 보면 결국 운전자가 하나하나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구호를 붙여가면서 예를 들어 갖고 뭐 시간표 체크 뭐 그다음에 뭐 밸브 체크 하는 식으로 일일이 본인이 구두로 발설하면서 그걸 하도록 해서 이것이 건너뛰거나 생략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혼자 하게 되는 허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기계를 개표할 때 허가 없이 할 수 없다는 작업 허가세 문구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라는
작업 허가서를 보고도 이를 무시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뭐 좀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것이 이런 밀폐 공간에 들어갈 때, 뭐 지하 혹은 어떤 맨홀 이런 뜨거운 맨홀 같은 데 들어가서 전기 이런 걸 작업하다가 뭐 가스에 의한 사망, 질식 이런 심각한 재해가 이어지기도 하지. 작업 허가서에 부식성 화학 물질을 취급함으로 장갑과 고글을 착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시사항을 어떻게 돼? 어겨도 그때마다 사고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지난번에 안 하고 했더니 괜찮아. 귀찮게 그건 뭐 해? 하는 식이 되지. 그래서 이것이 남아있는 화학물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이것이 비산을 하게 돼서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 그것이 1966년 아베판이라고 하는 탄광의 붕괴 사고로 이어져서 144만이 사망을 했다고 그래.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사망자의 대부분이 어린 작업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에 있어서는 이 아베판 탄광에 유사한 사고가 1년 전에도 발생하였지만 그때는 어때? 심각한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또 이것이 간과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조사를 실시하라는 작업 지시서를 받고도 형식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결과는 이렇게 큰 대참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인간 실수는 일종의 잘못을 저지르는 과오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인간의 과오. 그래서 통상적으로 휴먼 에러라고 우리가 인간 실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일련의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 미리 정해진 인간이 해야 되는 기능을 완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하나의 작업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실수를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행위적 실수, 원인의 수준적 실수, 그 다음에 작업별 일어나는 실수, 그리고 인간의 행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 하나는 대내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로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왜 안 넘어가지? 그래서 인간 실수는 필요한 임무 혹은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로 인한 에러인데, 휴먼 에러인데 이것을 생략 실수라고 하고 필요한 임무 혹은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지연해서 발생하는 에러, 이것은 시간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 실수라고 하고 필요한 임무 혹은 절차를 불확실하게 수행해서 생기는 에러, 이것을 수행적 실수. 그 다음에 필요한 임무, 절차의 순서를 잘못 이해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에러는 순서적 실수. 그리고 불필요한 업무 혹은 절차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에러. 그러니까 일종의 사족이나 마찬가지. 불필요한 실수. 그래서 크게 인간의 실수를 실수와 생략적 실수, 시간적 실수, 수행적, 순서적, 불필요한 실수로 나눈다는 것.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도록. 안 넘어가지.
자, 처럼 생략적 실수, 시간적 실수, 수행적 실수, 순서적 실수. 근데 불필요한 실수가 있다고 그랬고. 자, 이것이 인간의 행동 과정. 행동 과정 속에서의 이것을 분류를 해보면 처음에 입력 실수. 이것은 일종의 감지 실수가 되지.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감지를 하는 과정에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이 정보 처리에서의 에러. 이것은 정보 처리 실수. 이것을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어떻게 이것을 행동할 것인지 하는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수. 출력 영역의 지시 단계에서 하는 행동 지시 실수. 그리고 출력할 때 생기는 행동 실수. 그리고 정보 교환 단계에서 생기는 정보 교환 실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자, 우리가 항상 인간기계 시스템의 모델링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사람, 기계, 결국 실수는 누가 하는 거야? 인간이 하는 경우지. 이게 망가졌네. 자, 자극의 형태로 우리는 데이터 등을 받아들이지. 어디서? 수용기, 리셉터에서 받아들이게 되지. 자, 여러분들이 인간공학 시간에 배운 건데, 그러면 우리 정보 처리를 하게 되고. 자, 우리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에서 감지 실수가 일어나는 거지. 자극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 그것은 어디서? 바로 우리 수용기. 자, 그리고 정보 처리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 정보 처리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 그 다음에 자, 중앙정보 처리에서 효과기로 전달하는 때 행동을 지시할 때 생기는 행동 지시 실수. 그래서 우리는 효과기에서 제어기를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겨야 되는 것이 바로 행동 실수라고 할 수가 있어. 행동 실수는 어떻게? 바로 제어기를 작동하는 과정에 생긴. 자, 정보 교환 실수는 뭐냐? 결국 정보를 했더니 다시 이것이 피드백 되겠지. 피드백 되는 과정에서 조작한 것이 어떻게 돼? 컨트롤러, 제어기를 통해서 그런 메커니즘을 움직이게 되고, 메커니즘은 다시 디스플레이, 표시기에 이것을 나타내게 되지.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정보가 교환이 되는, 피드백이 되는 과정, 피드백이 되는 과정에서 정보 교환 실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인간 실수에 대해서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인간 행동 과정을 통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라든지, 인간 행동 과정에서 바로 출력 영역 지시 단계에서의 에러는 무엇인지라는 형태로 시험 문제 곧잘 나오게 돼. 자, 그럼 이러한 인간 실수를 일으키는 요인은 뭐냐? 이러한 인간 실수는 바로 인간의 내적 요인 그리고 외적 요인에 의해서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실수, 아까 그린 것처럼 우리가 정보를 혹은 자극을 정보 형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처리하고, 그것을 인지해서 처리하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 지시를 하고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 바로 내적 요인에 의해서도 실수를 유발하게 되는데, 어떤 거냐? 지식 부족한데, 거기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 그리고 여러 가지 동기 혹은 의욕, 이런 사기가 결여돼 있어. 혹은 서두르거나 빨리 하기 위해서, 혹은 절박한 상황. 그다음에 체험적 습관.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게 있어. 그다음에 선입관, 전 괜찮을 거야. 뭐 전 괜찮아 보이는데 하는 거. 주의소홀. 그다음에 과다한 자극, 과소한 자극 이런 것들은 뭐야? 결국 조금 아까도 다루었던 과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과소자극도 결국은 실수로 이어지게 돼. 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고속도로 같은 데서 자동차 운전하다 이제 졸음운전이 발생한다는 거. 그건 뭐야? 결국 정보가 너무 똑같은 것들만 들어오고 운전 조작도 별로 고속도로 똑바로 뻗은 데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과소자극이 돼서 이러한 것들이 쉽게 단조감을 유발시키고 그 단조감은 두뇌 피질의 각성 수준을 떨어뜨려서 결국 졸리게 만드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 그래서 실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 그다음에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피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인간 그 자체 혹은 작업자 혹은 사용자의 내적 요인이 되는 것이죠. 이 외적 요인은 바로 그 사용자나 작업자의 바깥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야. 그건 뭐냐? 작업이 단조로워. 아까도 나왔지만 단조로운 것은 피로로 유발되거나 혹은 과소자극이나 이런 것이지만은 작업 자체의 설계상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지. 혹은 너무 복잡해? 그러면 어떻게 돼? 오버로드가 걸린 것이지. 로드가 과해지는 것이고. 생산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생산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좀 더 빨리. 왜? 그만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고. 또 과다 자극 경로. 이건 뭐냐 하면 결국 자극의 경로. 정보를 인지하고 받아들였는데 뭐 정신이 없어. 뭐 울긋불긋 그중에서 뭐 어떤 램프를 발견해야 되고 이러는 것과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혹은 여러분들이 시내에서 횡단보도에 보려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신호등의 배경에 있는 것들이 너무 울긋불긋하고 그러면 신호등을 제대로 볼 수가 없지. 그런 것이 과다 자극 경로라고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 그다음에 재촉, 서두르게 한다든지 뭐 동일 형상, 유사한 형상 뭐가 뭔지 모르겠어. 비슷비슷해 다 스위치가. 이런 것들의 배열. 또 여러분들이 인간공학에서 배운 것처럼 양립성에 맞지 않는 경우. 내가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거나 혹은 잠기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반대야. 보니까 틀려. 이것은 인간의 내적인 것과 반대로 외적인 것이라고 했지. 공간적 배치 원칙의 위배. 주요하게 쓰는 것들을 좀 가까이 놓고 그 밖에 간혹 혹은 그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것을 주변에 배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 실수를 유발하는데 내적인 것이 아닌 바로 인간의 바깥에 있는 그리고 다른 요인에 의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또 스웨인과 구트맨에 의한 일반적 실수 분류는 크게 네 가지 나왔는데 생략 실수. 생략 실수는 글자 그대로 해야 될 일을 실패했을 때. 임무 실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 순서 실수. 이것은 순서를 생략하는 것. 시간 포착 실수. 할당된 시간 내에 가동하는 걸 놓치게 돼. 정해진 시간 5초, 3초 내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 이런 것을 시간 포착 실수라고 하고. 그래서 인간 실수의 요인은 아까 표에서 다룬 것인데 여기서 떼쳐서 나오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그래서 피치와 존재에 의한 조종사들에 대한 실수를 분류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인간공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결국 미국의 인간공학은 휴먼 엔지니어링이라는 형태로 발전을 했고 그런 것들은 시스템의 한 요소로서 휴먼 팩터로 보게 됐지. 그래서 휴먼 팩터즈 엔지니어링 혹은 휴먼 엔지니어링 하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그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혹은 시스템의 생산성 증대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는데 그런 것 중에 가장 많이 발전된 것이 바로 이런 항공심리, 응용심리 쪽인데 항공심리에서 바로 이런 조종사들에 대한 실수 분류를 피츠와 존재가 했는데 이 조종사들의 실수, 이것은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지. 그래서 조종사들에 대한 실수를 분류하고 하는 것 항공심리에서 이제 주로 했는데, 하나는 대치 실수. 이것은 다른 것을 잘못 조작하는 경우. 이 조종 실수는 조절하는데 실패하는 것. 망각 실수, 조작할 것을 빼먹게 되는 경우. 또 반대로 조작을 하게 되는 것이 있지. 예를 들면 뭐 올려야 되는데 기어를 내리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데 내리지 하는 것. 이런 것들. 반대로 조작하는 실수. 과실 작동. 이것은 다른 잡지를 오작동시키는 경우. 접근불능. 닿지 않아서 조작하는데 실패하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항공기 칵핏이라 하는데 거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계기와 스위치 등이 있는데 이것이 잘 도달이 안 돼서 보면 천정까지도 있게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지금까지 다룬 이런 인간 실수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뤘는데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한가? 자, 이런 인간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자, 우리가 뭐가 있었어? 요인에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어요. 내적 요인이니까 바로 이런 인적 요인에 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지. 또 외적 요인이니까 외적 요인 바깥에 있는 것들이야. 설비, 환경 이런 물적 요인에 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자, 이러한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잖아요. 관리 요인에 관한 대책, 또 공학적 개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지. 자, 공학적인 걸 통해서 어떻게? 결국은 좀 더 사용자에게 맞는, 인간에게 맞는 형태로 개선이 되게끔 공학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와 같이 인간의 실수를 분류해봤고, 인간의 실수를 분류하기 위해서 분류한 것은 바로 인간의 실수에 대책을 세우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었지. 그래서 그러한 방지 대책까지 다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인간 실수 모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자.